안녕하세요. 모팔 주식입니다. 오늘은 저희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 센트럴 모텍과 이제 정다운을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어, 이 두 종목을 코멘트 해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정다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 이렇게 차트 분석을 했던 이 봉이 지금 좀 무너진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여기 시가를 좀 지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좋았고,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어 처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찌르고 내려오는 봉이 있으면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다음날에 어 뭐 이쯤에서 한 2, 3% 정도 시작을 해서 사실 또 크게 한번 또 가지고 또 양봉으로 좀 끝나는, 아니면 몸통이 긴 양봉으로 끝나는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길 바랬는데,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다음날부터 이제 개파락을 해서 바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21선 내지는 61선 내 지지를 이렇게 받고, 네,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요. 사실 어제 보였던 어제 보였던, 어제가 아니죠. 금요일 날 보였던 이 양봉. 네, 이것도 조금 의미 있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좀 상승을 해서 좀 올라갔으면 좀 좋겠지만, 어, 사실 이 봉 때처럼 224일선을 한 번 더 뚫어주는 이런 봉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아마 다음에 여기를 도전을 한다면 아마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좀 꽉 찬 양봉, 네, 꽉 찬 양봉 내지는 아마 어, 좀 윗꼬리가 살짝 달리더라도, 네, 전체적으로 몸통이 큰, 네, 양봉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우선은 다시 한번 기준봉이 나올 때까지, 네, 224에선을 찌르는, 아니면 아예 장악해주는 이 봉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라고 좀 생각이 되고,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여기 시가가 깨졌을 때 사실은 여기서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, 이 봉에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손절하신 분이 계시다면 잘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추세를 지금 아직은 뭐 간당간당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수정을 하면 뭐 깼다고도 볼 수 있지만, 그래도 다시 올라와 준 모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차트를 좀 작게 보면 사실 이거마저도 우상향 쌍바닥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, 정말 확실한 봉이 나온 다음에 사실 물을 타거나 확실한 봉이 나온 다음에 공략을 해가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꽉 찬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, 이런 봉이 나올 때까지는, 네,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전 좀 좋게 보는 이유는, 보시면 아직도 이 밥그릇이 아직도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5년짜리 밥그릇이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서 공격형 매집까지 만들어 놓고 떨궜습니다. 시장을 핑계로 떨궜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,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떨어뜨렸죠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. 사실 이걸로
수익 실현을 했다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 네, 이것만 먹고 나오자고 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해봤자 뭐 용돈벌이 정도? 네. 아니면 진짜 그냥 개미를 한번 털고 여기 있는 물량마저도 이 앞쪽에 있는 이 물량마저도 네, 가져오려고 했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원래 이런 밥그릇 패턴에서 이런 공격형 매집이 나오면 여기서 사실 국자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찍어주고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국자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빠졌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빠졌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지금 마이너스 가장 최근에 저점을 찍은 곳이 사실은 거의 보시면 이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는 한번 뚫렸지만 이 코로나 때는 다시 한번 또 올라왔던 거의 코로나 때 거의 바닥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 전에도 지지를 받고 뭐 여기도 거의 지지 나왔고요. 그러니까 다중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다중 쌍바닥이 나오는 곳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한번 이렇게 올라가주는 좀 큰 양봉을 기대해 보고 이 양봉이 나오면 그때를 기준을 삼아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이렇게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뭐 40% 50%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양봉이 서서 기준봉을 만들었을 때 지지받는 것을 보고 이 양봉의 시가라든지 아니면 이 224일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그러고 물을 타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 예수금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물을 못 탄다면 좀 기다림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. 네, 물론 뭐, 그래도 매집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, 이 정도의 파동을 만들 정도면 자기들 마음대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좋은 차트라고 생각은 하는데, 제가 이 물리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업 정보하고,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, 사실 이게 오리 뭐 발골 가공, 그 오리라고 하는 육류, 네, 닭, 돼지, 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골해서 이제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네, 업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보면 좋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719억으로 나오는데 얘네 매출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어 지금 1500, 1400 뭐 이번 연도가 다 되면 한 뭐 이 정도 되겠네요. 1500억, 1400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아직 12월 달 거가 발표는 안 됐지만 전년 동기로 169억이 나왔고 근데 대부분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뭐 적정 주가 내지는 아니면 조금 저평가돼 있는 주식이라고도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또 매출만 또 잘 나오면 또 좋은 그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매출이라는 걸 기다리려면 내년 1분기 때 이제 매출 보고서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나오기 전에 이 차트가 아마 움직일 것 같긴 해요. 그럼 내년 한 3월, 3, 4월쯤에 이제 그 레포트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물을 타실 수가 없다면 기준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못 탄다면 그러면 기다림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.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기사를 띄우면서 점상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육류 도축업이라든지 이런 식료품 관련주는 진짜 기사를 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반대로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잘 반응을 해요. 뭐 조류독감이다, 뭐 뭐다, 뭐 어디에서 뭐 누가 공장에서 죽었다더라, 아니면 공장에서 뭐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뭐 그런 모습들이 발견됐다. 뭐 이런 것들 뉴스에 한번 타면 사실 타격은 또 금방 옵니다. 사실 이런 것들은 뉴스랑 상관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
근데 사실 세력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움직여 주려고 할 때 뉴스까지 뜰 수 있는 그런 재료와 업종이면 더 크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업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기준봉이 나오면 좀 물을 타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, 그다음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우선은 털고 약수익을 보시든지 아니면 본전 손절을 감행하시고 좀 털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차트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어 사실 식료품주나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주에 차트가 좋다고 들어갔다가 저도 이걸 맞은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기준봉이 나와도 사실 크게 좀 다음 날이나 뭐 일주일 내, 한 달 내에 좀 빠르게 가는 걸 잘 못 봤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좀 얘는 좀 신중하게 잘 하셔서 그 기준을 잘 잡고 물을 타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, 그게 아니고 지금 금방 전에 물리신 분들은 약수익을 보고 나오신 다음에 만약에 얘를 또 재공략하고 싶으시면 지지받는 코멘트는 똑같습니다. 지지받는 걸 보시고 그때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인데요. 이것도 제가 그때 코멘트를 드렸을 때 사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갭상승했던 이 부분을 깨지 않기를 이제 바랬었는데 어 지금 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사실 여기서 수익을 보셨겠지만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날에 개파락을 하고 올라오지 못하면서 이거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 기다려볼까 하다가 지금 아마 이 마이너스 한 10%? 네, 네, 마이너스 한 10% 정도네요. 이 정도를 이제 맞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마 그래도 마이너스 보시려면 물을 타실 거면 이 기준이 되는 봉의 시가 내지는 아마 이 바닥까지도 한번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만약 맨찐 바닥까지 이 엔벨로프가 다여지는 이 부분까지는 뭐 생각을 못할지언정 아마 여기에서는 이 시가 정도 부근에서 2차, 3차 매수를 해서 사실은 제가 물을 타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물을 탔을 때 마이너스 15% 이하로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한 10% 정도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걸 사실 물타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100만 원을 샀다면 여기서도 100만 원 내지는 200만 원을 그러니까 1대1 비율이나 1대2 비율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주식을 그래도 몇 년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1,000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20%를 맞았어요. 마이너스 20%를 시가에서 올리려 그러면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. 아니면 27% 정도로 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한 25% 정도로 가야 되고 23%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를 보합 가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. 하지만 그 당일날 상한가 가는 게 쉽진 않죠. 근데 또 여기가 깨지는 걸 생각 안 하고 언젠가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있다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이걸 맞으면 그때 마이너스 30% 40%가 됐을 때는 거의 한 거의 한 80% 70% 정도 상한가를 한 두 번 정도 맞아야지 내 가격이 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 1대1의 비율이나 아니면 1대2의 비율로 가서 여기서 이 정도가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물리셨다.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마이너스 23%입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배의 물을 탈 수는 없어도 한 배의 물만 탔다 그래도 아마 마이너스 한 11%까지는 내려왔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갔을 거예요. 마이너스 한 11%?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여기서 내일이라도 10% 13% 되는 폭만 떠줘도 약손절을 하고도 나올 수 있는, 내지는 여기서 뭐 만약에 다시
이 224일선 1년선을 도전은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가도 20%. 그러면 10%의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정말 중요합니다. 아니면 아싸리 여기를 깼을 때 그냥 손절. 아쉽지만 손절. 네, 하셨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. 이미 거의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보여져요. 보시면 얘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실 물은 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무조건 선을 여기 그었다 그래서 이 끝선까지 기다리는 거는 안 됩니다.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.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를 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.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음봉이었을 때 그냥 과감하게 여기까지 더 오겠지.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5%입니다. 5%에서 6%? 네. 5.7%. 네. 근데 이 정도가 아깝다 해서 이것까지 내려간다면 내가 물 타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물을 안 탔다면 만약에 지금 이 봉이 지금 그래도 위로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간 양봉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여기서 한 15% 정도 되는 그런 양봉을 띄워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근데 내가 15%까지 갔는데도 내 평단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. 너무 아깝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코멘트 해드렸을 때 여기까지 다 분할을 보고 잡아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뭐 지금 분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저라면 사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왔던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걸 보고 아마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까지 보고 이 브레이크가 걸린 걸 보고 한번 뭐 종가에 좀 더 담아 보거나 뭐 만약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더 내려가더라도 아 물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구름대 정도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하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어 이제는 손절이 짧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가를 이 양봉의 시가를 뚫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모든 걸 손절을 안 하고 이렇게 저희가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손절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저 역시도 이런 말 하는 저 역시도 손절이 두렵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언젠가는 실력이 지금보다는 일취월장에 있을 겁니다. 근데 손절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기도 매매 그리고 진짜 나중에는 기도 메타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좀 어렵고 피폐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비중을 무조건 갈 거라는 막연한 코로나 이후의 그 상승장처럼 덮어놓고 그냥 카카오톡 같은 거 코로나 때 하방 찍고 찍턴하고 올라갈 때 그거를 기대해서 넣어놓고 있으니까 3배, 4배 가더라.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여러분 하락장이에요.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 횡보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 그랬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손절을 많이 쳐보고, 공부한다고 손절도 많이 쳐보고, 사실은 큰 손절도 공부라 생각하고 쳐봤는데, 여러분, 진짜 손절은 손익비가 좋을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차트 분석을 깨고 내려갈 때, 그때 진짜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. 사실은 이 위에서 잡은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손절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걸어 보시라고. 아깝잖아요. 사실 여기서 손절을 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을 좀 담아보고 한 달이 됐건 2주가 됐건 여러분
한번 손익비, 이제는 손익비가 좀 좋아지는 형국으로 왔으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은 좀 금액을 좀 크게 비중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본전 손절이라도 하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사실은 여기서 했어야 되는 게 맞죠. 예,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금액을 크게 갖고 가지 않았어야 된다. 라는 것도 맞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비중이 아직 채울 수 있는 예수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시지 말고요. 이런 차트들은 한두 달 안에 이제 답은 나옵니다. 대신에 내가 물을 탔을 때 먹고 나오냐, 아니면 물을 안 타서 한두 달 만약에 박스권이 여기서 진행이 되면 나는 계속 못 하다가 예, 나중에 제풀에 꺾여서 그냥 손절치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내려오고 기준봉으로 삼은 이 봉의 시가에서 내려까지 거의 오거나 했을 때 구름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물을 타서 좀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다시 혹시라도 이거는 흐름이 좀 달라지거나 하면 제가 또 코멘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